네,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13명이 부상했습니다. 아파트 4층에 거주하고 있는 남성이 불을 낸 뒤에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돼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한편 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서 보석 허가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댓글 조작 혐의로 법정 구속된 지 77일 만에 석방이 되게 되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을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참 이게 저도 자고 일어났더니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고요. 지금 뭐 사건 발생한 지 한 7, 8시간밖에 되지 않은 상황인 건데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였습니다. 한 남성이 이 집에 불을 지른 다음에 이걸 대피하는 주민들을 2층에 서서 굉장히 무자비하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인데 5명이 숨지고 13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일단 사건 개요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예, 오늘 오전 새벽 4시 29분경입니다. 본인은 4층에 살고 있는데요. 4층 집에 이제 불을 부르고 불이야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럼 이웃 주민들이 대피를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본인은 흉기를 소지한 채 2층 계단에 서 있습니다. 아마도 이 흉기로 공격할 계획적인 범죄로 그 시간에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웃 주민이 하나둘씩 대피하기 위해서 내려오자 특히 여성과 노인들에게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했고 실제로 급소를 찔러서 사망에 이른 피해자도 있다고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아까 18명 사상자 중에는 5명의 사망자가 있는데 12살, 그러니까 초등학생 피해자 1명, 고등학생 고3 피해자 1명, 모두 여학생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들이 있어서 굉장히 주변에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약자에게 공격을 했다라는 점, 무차별적인 공격이라는 점, 분노 범죄의 그 양상을 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현장에서 굉장히 참혹했다라고 합니다. 주민들은 살려달라고 굉장히 아우성을 쳤다라고 하고요. 일각에서는 목격자 진술 중에 그 당시 이 피의자 이 살해범이 다 죽였다 이렇게 뻔뻔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남성 일단은 현장에서 검거가 됐잖아요. 현재까지 뭐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까? 검거 과정도 수월치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테이저건도 쓰고요. 갖가지 방법으로 인쇄 제압을 하려고 했지만 빗나가는 바람에 쉽게 검거가 된 건 아닌데 현장에서 체포가 됐고요. 최초의 진술에서는 임금체불 문제가 있었다라고 진술했지만 지금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임금체불 문제는 본인의 주장입니다. 일단 이웃 주민들이 이야기는 2015년 12월에 이사를 왔는데 그 이후에 지난해부터 특히 기괴한 행동을 했다, 기이한 행동을 했다, 층간소음 문제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여학생을 쫓아다니기도 해서 문제가 됐었고 그 가족들이 불안해서 CCTV를 설치할 정도의 어떤 공격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층간소음도 문제가 있었고 위층에서 뭐 벌레를 보낸다라는 이유로 위층에 인분을 뿌리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이상한 행동, 엽기적인 행동을 했었던 걸로 봐서는 이웃 주민들과의 갈등과 충돌을 계속 야기하고 있었다라고 보이고요. 현재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피의자는 기초생활수급자고 별다른 직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임금체불이 범행의 동기가 됐는지 여부도 철저하게 조사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현재로선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계획적인 범죄, 그 분노 범죄의 양상, 무차별적인 묻지마 공격, 그리고 이웃 주민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왜곡된 생각에 의한 공격 형태로 이 사건 범죄가 저질러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잠시 후에 경찰이 오늘 사건에 대해서 공식 브리핑을 할 예정인데 저희가 그 내용도 짚어드릴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뭐 그 범행 동기에 대해서 임금체불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도 어떤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었다는 건 또 위협적인 어떤 요소로 존재로 좀 하고 거기 내재해 있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앞으로 발생할 어떤 위험 요소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 그 말했던 어떤 그 범행 동기, 그러니까 뭐 임금체불 관련된 이런 것과는 관련이 좀 적다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망상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부분도 지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웃 주민들이 자신을 괴롭혔기 때문에 내가 복수를 한다는 심정에서 이렇게 무차별적인 공격을 했을 수 있는데 그럼 이웃 주민들이 공격한 건 사실이냐? 그건 또 사실관계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렇진 않고 오히려 평소에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웃 주민들이 공포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했습니다. 갖가지 문제를 야기했다라는 점인데 예. 그 과정에서 마찰이나 이제 불편함들이 이제 범행의 동기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주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불을 먼저 지르고 대피로에 서서 기다렸다가 공격을 하는 것은 전형적인 계획적인 범죄라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중한 양형을 받을 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시면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일단은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범행 동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처음에는 뭐 다소 자신의 임금 체불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경찰 브리핑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횡설수설했다, 자신을 음해하는 세력 때문에 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게 이제 정신질환과 연관성을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 조현병을 앓고 있다라는 이유 주민들의 이제 진술도 있어서 실제로 정신병력이 있는지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지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나에 대한 음해, 나를 먼저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공격해야 나를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형적인 피해망상의 증상과 조현병의 증상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진술과 정신과 진단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범행 동기를 추적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전형적인 사이코패스형 범죄라는 이야기도 있고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결과가 너무나 참혹하고 더군다나 가장 보호받아야 될 미성년자들이 사망의 피해가 발생을 해서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이 학교 학생들에 대한 심리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 상황이어서 지역 사회는 굉장히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우발적으로 했다기 보기에는 준비했던 것도 회칼 2개라는 게 굉장히 날카로운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급소를 찔러서 살해한 케이스도 있었고 이런 걸 보자면 글쎄요. 어떻게 좀 이게 단순히 조현병 의혹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우발적으로 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발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인화물질도 미리 준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방화에 쓰인 범행 도구도 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굉장히 치밀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대도 사람들이 자는 시간,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시간, 그리고 본인이 아마 타겟으로 했던 피해자도 정해져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자 중에 한 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 따라다녀서 문제 제기가 되고 신고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종합하면 계획적인 범죄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범행 동기는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범행 동기이고 횡설수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납득이 어려운 점은 있지만 지금 방화, 살인, 더군다나 피해자가 이렇게 큰 상황에서는 우리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철저하게 조사를 하되 정신질환으로 감형해달라는 주장을 할 수 있거든요. 심신미약. 그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치고는 너무나 그 결과가 지금 끔찍한 상태여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판단을 할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이슈인데요.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보석을 법원이 허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이 보석을 허가하게 된 배경을 좀 먼저 짚어볼까요? 일단은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도정의 공백이 장기간 있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궁극적으로 경남 시민, 그러니까 도민들에게 피해가 야기가 되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 더군다나 이미 이제 증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이라든가 도망갈 염려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특검 측에서는 도지사라는 이유로 보석을 허가해 주는 건 특혜다 이렇게 이제 팽팽하게 주장이 맞섰지만 법원에서 일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석 허가에 우리 그 법에서 이야기하는 보석 허가 요건이 있는데 원칙대로 판단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걸 원칙대로 판단한다라고 한다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 그리고 이제 도주의 염려가 없으면 보석을 허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보석을 허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석을 허가하더라도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첫 번째는 주거지 제한. 이 창원에만 주거를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변경을 하면 재판부에 허가를 하고 보고를 하라는 것을 붙이셨고요. 그리고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건 관계자 그리고 증인, 참고인들의 접촉 금지 그리고 회유나 압박, 명예훼손을 금지한다라는 조건도 부과를 했습니다. 3일 이상 주거지를 이탈하거나 출국할 때도 사전 허가를 받게
하게끔 이제 조건들을 부과를 했는데 재판부에 고심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경남도청이나 의회나 뭐 경제계나 정당이나 다 환영의 인사를 보이는 것이 지금 경남도에 많은 굵직한 어떤 현안들이 있습니다. 철도 문제도 있고요, 해안 문제도 있고 공항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도정에 대한 공백 우려를 깊이 고민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불구속 재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2심에서 실형 나오고 그 형이 확정이 되면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현재 도민들의 어떤 민생에 대한 공백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니까 이제 뭐 특검 측에서는 도지사라는 이유로 석방을 했다는 것이 이제 특혜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했고 또 한편으로는 또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허가해서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제 재판부가 밝힌 바가 있어서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원칙을 지켰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우리 형법, 뭐 형사소송법, 헌법은 모두 다 불구속 재판 원칙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가능성 도주의 염려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불구속 재판을 하라. 이게 원칙이어서 원칙에 충실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경남도에서 갖가지 현안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이제 일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요청이 굉장히 컸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참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사직도 바로 복귀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사직이 현재로서 정지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죠. 사실상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일하는 데 제한이 있었을 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석이 허가되면 정상적으로 출근을 해서 업무를 보는 데는 법적으로 장애가 없습니다. 일단 주거지 제한하고 만남 제한이 좀 있는 거죠? 이 부분은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좀 정의가 내렸습니까? 일단 주거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창원 주거지 신고된 주거지에서 이탈하거나 이사를 갈 경우에 사전 허가를 해야 되고 그 법원의 허가 없이는 이사를 가지 못하다 보니까 주거지는 반드시 지금 고정적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정의 업무는 가능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재판과 관계된 드루킹과 관련된 사람, 법원에 진술한 사람, 참고인들하고는 직접 접촉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점들은 의무적으로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되고 그럼 근무지는 어떡하냐? 근무지와 관련된 제한은 없습니다. 그거는 도청에서 근무하는 것까지 폭넓게 허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 나왔던 저희 그 그래픽 보면은 보증금 2억 원에 관한 이야기도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망가게 되면 이제 손해배상이나 이런 그 보석금을 내야 되는데 보통 이런 수억 원대의 보증금은 보험 증권이라고 해서 보험사의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내고 보험 증권을 끊어서 만약에 혹시나 보험 사고는 이제 도망가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손해나 이런 것들을 복구하는 것인데 보석금 2억 원을 납입할 것을 이제 요청을 했고요. 그 중에 일부는 현금, 일부는 이제 보험 증권으로 끊으라고 이제 원래 이제 했고. 반반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재판부의 완전한 재량입니다. 전부 보험 증권일 수도 있고 전부 현금일 수도 있는데 통상적인 사건보다는 금액은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3시쯤에 예상은 되고 있는데 저희가 혹시라도 김경주 지사의 모습이 보인다면 또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짚어보죠. 방송인 에이미 씨가 과거 그 남자 연예인 A 씨와 프로포폴을 함께 했다고 좀 폭로를 해서 또 파장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7년 만에 폭로를 한 건데요. 이 배경 어떻게 좀 짚어봐야 될까요? 근래 여러 가지 이제 연예인들의 마약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많이 관심을 받고 있고 주목을 받고 있어서 아마 이 기회에 이제 폭로를 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그동안 가졌던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자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직접 이제 심정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화제성 때문에 내가 이렇게 폭로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주목받기 위한 목적 아니다. 그 A 씨가 진정으로 사과하길 원했고 몇 년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변명만 일관하는 태도에 그 오랜 기간 이제 실망을 했었고 어찌되든 같이 프로포폴 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본인은 처벌을 받고 사실 거의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추방까지 당하는 위치에 있었는데 본인이 극구 부탁을 해서 입을 막게끔 했던 사람이 오히려 나에 대한 성폭력이나 갖가지 불법 행위를 모의하는 걸 보고 깊이 이제 실망을 했고 사과를 원하는데 사과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폭로의 결심에 대해서 이제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진위 여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여기에 관한 처벌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프로포폴 관련한 향정신성 의약품 위반죄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품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른데 7년이라고 한다면 에이미 씨가 처벌받고 이 행위를 했다는 것이 2012년, 2014년
13년이니까 예. 공소시효가 남아있을 개연성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이걸 투약했다라고 보면 이 공범으로 지금 지목된 A 씨는 처벌관을 받을 가능성은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 예. 증거가 7년 전 증거가 남아있을 리는 만무하고 혹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라고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증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처벌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에이미 씨가 주장하는 뭐 성폭력을 해서 입을 막자는 모의가 예. 있었다는 거는 성범죄는 모의 단계에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미수 아, 단계는 처벌을 그렇군요. 하는데 우리가 예. 강도나 살인 같은 경우는 모의 단계, 공모 예. 단계는 처벌하는데 네네. 성범죄는 모의 단계까지만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 이거는 처벌까지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도덕적 비난 가능성은 매우 높죠. 상상할 수 없는 보니까 폭로입니다. 에이미 씨가 마지막에 고소를 하게 되면 무고죄로 내가 처벌받을까 두렵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구체적인 폭로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논란은 증폭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 이슈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